한겨레 책방송 해시태그 책 이번 주도 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1월 넷째 주에 나온 책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세 번째 저희 방송이죠? 그렇죠. 예,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는 이제 세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꼬박꼬박 이렇게 해보는 게 뭐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점이 도움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못 봤던 책들을 두 분 설명을 들으며 또 이제 본척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SNS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본 네. 사람들이 여러와 같은 입소문과 주문과 여러 같습니까? 예능감을 좀 더 그런 키우면 주변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의 부담 못할. 그럼 뭐 이번 주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그 1월 넷째 주에 온 책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저희가 주로 주요하게 검토했던 책들인데요.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레이건 정부와 그에 이어서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서 국방정책 차관보, 뭐 국방과 외교정책을 담당했던 전문가인데요. 지금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굉장히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G2 시대 얘기를 하는데 이 새로운 신흥 강국 중국이 떠오르는 상황을 투기디데스의 함정에 빗댑니다. 그 투기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이 기존의 유일 초강대국이 있는데 새로운 신흥 패권 국가가 등장했을 때 두 강대국이 반드시 이 갈등과 긴장이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역사적인 실례를 들어서 미중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단한 책이고요. 비슷한 책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대국의 길, 중국의 길, 이것은 중국 인민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3명의 공저자가 쓴 책인데 3명 중에 2명이 공산당원입니다. 공산당원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최고의 정치적 엘리트라는 뜻이고 책에 국한해서 본다면 중국 지도부의 공식적인 시각이 이제 반영됐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책인데 이 책은 기존의 역사 세계사에서 패권국 강대국으로서 패권을 행사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고대 로마부터서 뭐 페르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뭐 일본, 또 미국 쭉 굉장히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공통점을 4가지를 추출을 합니다. 중국은 그 4가지 공통점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약한지를 판단을 해서 중국이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냐 이런 것을 진단한 참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이만큼 강대국이다라는 책을 펴내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떠오르면 이 그렇죠. 맞닥뜨린 전쟁을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묶어서 저는 카바로 내보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이렇게 좀 약간 밀렸습니다. 예. 그 얘기 나중에 하시고요. 예. 네,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라는 책은 여기서 메이커스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경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 주로는 하여튼 전통적인 의미에서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경제 주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이커스는 반대로 취하는 자들이란 뜻이죠. 문자 그대로 하면 무임승차자 혹은 그냥 거저 먹는 자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짐작 되신가요? 금융 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메이커스라는 경제 주체와 테이커스라는 경제 주체를 대비를 해서 이 현대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주의인데 금융의 힘이 얼마만큼 강하고 사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고용의 4%밖에 책임 안 지고 생산의 7%밖에 책임 안 지지만 기업 생산의 25%를 테이크하는 이 금융 산업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자꾸 금융화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짚은 책입니다. 위험한 요리사 메리라는 수전 캠벨 바톨레티가 쓴 책인데요. 그 장티푸스 메리라고 불린 미국의 1900년대 장티푸스 건강보균자의 사건에서 드러난 여성 혐오를 다룬 책입니다. 그녀가 이제 2차례나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23년간 섬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죽어서야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와 같은 건강보균자 남성들은 보호관찰 수준에서만 끝났고
그래서 그녀처럼 이 전 사회적인 뭐 비난의 화살을 맞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네, 다음으로 완벽한 아내 만들기는 웬디 무어라는 영국 저널리스트가 쓴 역사 논픽션인데요. 18세기 영국의 부유층이자 노예제 철폐를 주장한 진보적 인권 운동가인 시인 토머스 데이가 자신의 못생긴 외모와 왜곡된 여성관으로 번번이 연애에 실패하자 직접 자신의 교육관에 맞는 여성관에 맞는 아내를 교육시키겠다고 나서서 고아원 여자아이를 실제로 데려와서 교육시킨 이 기상천외한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네. 실화인가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 논픽션입니다. 죽은 숙녀들의 사회는요, 그 미국 시카고에 사는 서평가인 제사 크리스핀이 그 30살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에 어떤 자신의 삶의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그 찾아간 9개 도시에서 9명의 작가들, 여성이나 당대 남성성과는 거리가 있는 남성 작가 그리고 예술가들, 예를 들어서 뭐 진 리스나 윌리엄 제임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이런 사람들의 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돼요. 네. 대부분. 예. 이어서 거실의 사자라는 책이 또 있었는데요. 거실의 사자는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갑 중에 갑이 고양이고 인간은 늘 그 앞에서 패배자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고양이의 모든 치명적 매력을 다룬 책이고요.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한 모든 길이 좋았다. 이것은 한국인 두 젊은 남녀 커플. 근데 여성분은 지체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로 탈 수밖에 없는 여성인데 두 커플이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즐기기도 하지만 서로 아웅다웅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다룬 책이고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라는 책은 화가가 시각장애를 가진 맹학교와 어린이들, 아이들을 미술 수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새로 깨닫고 경험하고 한 여기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놓으면서 자기가 장애에 대해서 새로 눈을 뜨게 된 이런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는 그 화가이면서 작가인 그리고 선구적 신여성이었던 나혜석, 이 한국 여자로선 처음으로 이제 시베리아, 유럽, 미국을 거쳐서 이제 세계 한 바퀴를 도는 일주기를 떠났는데요. 그래서 떠나기 전부터 이제 화제가 됐던 이 여행을 기록했던 여행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기생충. 이 책은 82년생 타이완 여성 작가인 린 웨이 윈이 그 기생충 연구에 빠진 일중도 어머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기생충과 경쟁해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자해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부모에게서 독립해온 성장기를 그린 이 책이 그 대만 출판계 최고상인 금정장을 수상했다고도 합니다. 네, 엄마의 독서는 그 한겨레 문학상이 배출한 작가인 정하은 소설가가 14년 동안 아이 2명을 키우면서 겪은 경험을 풀어낸 책입니다. 엄마로서 여자로서 살아가는데 힘을 준 30권의 책과 자신의 삶을 엮어서 소개하는 내용이 술술 잘 읽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빠 이상 누이오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상 시인 다 이제 너무 유명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상 시인 난해하기 짝이 없죠. 근데 이상은 사실은 필명이고요. 진짜 실명은 김재경이죠. 김혜경. 김혜경.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혜경 이상 시인의 누이 동생 오키가 오빠에게 받은 편지, 뭐 오키 보아라로 시작하는 오빠에게 받은 편지랄지, 혹은 오빠에게 이제 준 편지, 그리고 오키가 당시 일제 시대 때 문예지에 실었던 책 이제 글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누이 오키의식 눈으로 바라본 이상 시인의 또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소개한 책입니다. 공민일보 출신의 지은이가 그 오키 씨의 후손을 만나가지고 네. 예, 그 얘기들을 다 듣죠.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지와 편견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어제 좀 재미있게 읽기 시작했던 책인데요. 주로 유럽사를 다룬 책입니다. 유럽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오랜 옛날 뭐 종교재판 혹은 마녀사냥
혹은 프랑스 혁명기에 뭐 이상에 빛나는 어떤 열정도 있었지만 그 한편으로는 그 공포 정치도 있었고요. 이런 모든 어떤 광기의 시대에 어떤 당의 국면에서 어떻게 광기가 작동을 했는가, 그리고 무지와 편견이 어떻게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을 왜곡시켰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그래서 관용은 왜 중요한가를 설명한 책입니다. 예전에 나왔다가 재출간이 된 책이죠, 이번에. 예. 네, 다음은 나폴레옹과 샤토브리앙이라는 책인데요. 그 알렉산드로 뒤발 스탈라라는 그 프랑스의 변호사이면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저자의 세 번째 교차전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로와 드골이 먼저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폴레옹과 당대 라이벌이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기도 했던 작가 샤토브리앙의 관계를 조명한 이 책으로 다시 독자들을 찾아왔고요. 조선시대 백성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었을지 당시에 나온 한글 고전소설과 개화기 신소설에 나오는 편지, 문서, 책, 노래, 전보, 사진 등 여러 소통 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책입니다. 최백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다양한 자료들을 섭렵해서 정리하신 책이고요. 반철학 인문은 철학자이자 예술 비평가인 보리스 그로이스가 제안한 일종의 사고 실험인 반철학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따져보는 것을 이젠 중단하고 단순하게 선택해서 실천한다면 진리에 붙어있는 그런 상품성들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다양한 철학자들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좀 덧붙일 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귀리의 독서도 저희가 뭐 주목을 조금 늦게 왔죠. 회의 이후에 와서 네. 예, 그 황해문화 편집장인 전성원 네. 작가가 자기 어떤 독서기를 쓴 책인데 보니까 그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엄마의 독서 책이랑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삶을 담보로 한 어떤 독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태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가끔 나오는 이 책 읽기에 대한 책들이 네. 또 독자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또 지면을 책과 생각 지면을 만들었습니다. 예. 팀장께서는 그 예정된 미래 그 미중 관계를 다룬 책과 그 강대국의 길 중국에서 나온 이 두 책을 사실 좀 붙여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좀 제안하셨었는데 약간 다른 책들에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미중 관계에 관련한 책들이 좀 많이 나와서 뭐 그 저기 좀 식상하지 않았냐 뭐 그런 의견이 있었죠. 네. 책 자체는 뭐 재밌게 읽히는 책이지만 뭐 약간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게 워낙 기본적인 태도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뭐 다른 책들을 좀 더 검토를 해보자.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각을 많이 모았던 책이 뭐 이 책이었죠. 완벽한 아내 만들기. 예.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좀 주목을 할 만했을까요? 일단 이게 물론 이 책이 처음 다룬 사건은 아니었는데요. 저희들한테는 좀 이게 뭐 영국에서야 좀 약간 뭐 유명한 이야기일 수는 있었어도 저희한테 완전 새로운 좀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당시 18세기 영국에서 되게 엄청난 부자인 상류층 자제가 진보적인 그런 당시에 계몽주의 사상가를 가지고 있고 뭐 노예제 철폐 이런 거에서도 앞장을 섰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되게 뒤틀려 있고 모순적인 정말 피그말리온 신화에 나올 법한 엄청 아름다우면서 내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되게 똑똑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외모도 아름다워야 네. 그런 식의 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번번이 이제 여성들한테 차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이런 여자를 키워내겠다 이런 기상천외한 사고를 하고 엄청난 재력과 그 인맥 관계를 이용해서 그 고아원에서 소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직접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근데 결국 실패를 하긴 합니다. 다행히. 네. 다행이네요. 그 뒤에 이제 펼쳐지는 얘기들도 뭐 상당히 재밌었고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가정이나 여성,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기보다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로잡혀 예. 있는 그 충돌하는 가치가 한 여성에게 얼마나 참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냈는가. 거기다가 뭐 저희가 가끔 책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어떤 그 당시에 계몽주의 어떤 한계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엿보이는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아무것도 없는 터전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신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 책이 이제 정말 그 엄청난 자료들을 통해서 거의 옆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소설처럼 이렇게 되게 재밌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이 책에 등장하는 기록소, 보관소 뭐 이런 데만 29곳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국의 어떤 가문의 어떤 기록소라든지 어떤 과거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그거 보관해서 이제 보존해 놓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기록의 힘, 기록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또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뭐 역시나 또 저널리스트가 썼습니다. 예, 기자가 쓴 책을 좋아한다는 명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고요. 기록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록들을 찾아내서 또, 발굴해서 예. 재구성하고 쉽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전달하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커버에 이 책을 같이 좀 다뤘죠. 예, 아까 얘기했던 위험한 요리사 메리. 이것도 일종의 이게 저 이제 최근의 사례인데요. 1900년대 비슷하게 이제 약간 저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티푸스 메리 사건을 다룬 그런 책인데요. 의사들은 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 사례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티푸스 메리를 뭐 근데 일반인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되게 충격적이기도 한 그런 사건을 다룬 책이라서 이 앞에 다뤘던 완벽한 아내 만들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일면에 기사로 같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면에 다룬 책은 긴가민가한 대목들이 좀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회의 때도 이제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좀 토론을 꽤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책 쓰셨던 조일준 팀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라는 책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라는 책의 제목은 아이의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잠깐만 이 앞에 커버면과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공교롭게도 이번 주는 딱딱하다 혹은 좀 진지하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외교, 국방 이런 거보다는 물론 그런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의가 됐지만 공교롭게도 그리고 커버 밑에 장티푸스 메리라는 기사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까지 주요하게 다뤘던 책들이 다 어떤 편견, 이 편견에 대한 새로운 눈뜨기라는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화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 혹은 조형 작품을 만든다라는 게 다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재현하는 건데 시각 장애를 가진 아이들 혹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말씀에 따르면 누구나 당연히 이제 작가, 예술가, 특히 시각예술하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질문인 보인다는 것의 의미, 철학적 의미, 미학적 의미를 어떤 다른 모멘텀으로 통해서 자기가 깨달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맹학교 아이들을 위한 성당을 짓는 프로젝트에 자문 비슷하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맹학교 아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맹학교 자원봉사로 전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내에 맹학교가 12곳이 있는데 12곳과 다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자원봉사 수업을 하면서 경험한 얘기들을 쓰는 책인데 굉장히 많은 충격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반짝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아이들은 반짝인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라거나 점토 찰흙으로 조속을 빚는 수업을 하는데 자기 얼굴을 빚는 수업을 하는데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서로 손으로 만져보는 거죠. 아이들은 처음에 낄낄거리면서 만져보고 재미있게 하다가 또 벼락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사람 얼굴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예쁘다, 어떤 사람은 밉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간결한 질문에 이 작가는 도대체 아름다움은 뭐고 추함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미학적 진리로 다가왔다. 이런 질문들은 난생 처음 이제 듣는 질문들인데 그때마다 허를 찔린 듯 마음 한가운데 파문이 생기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었고요. 이 책의 제목을 이 작가는 다른 식으로 또 짓는다면 세상에 없던 물음들 혹은 이전에 없던 질문들 이렇게 짓고 싶었다고 합니다. 인터뷰할 때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이 작가가 저에게 주문한 게 있는데 기사를 쓸 때에도 가능하다면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 눈이 안 보이는 눈을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긴 한데 달리 표현해 달라. 그 말은 눈으로 보진 않지만 못하지만 다른 감각, 귀로 보고 냄새로 보고 소리로 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이 어떤 대상을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코끼리 프로젝트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그리게 하고 그림을 또 빚어보게 하고 그게 코끼리 장님 만지기라는 우화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불교 열화경에 나오는 말이라는데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하는 이 우매함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깊은 물음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저희가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면 허리 기사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실의 사자, 고양이를 다룬 책을 좀 소개를 했는데 이 책은 뭐 고양이 책들이 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되게 시각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뭐 이 정도 책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동물지적인 이제 고양이가 어떻게 이제 가축화되고 인간을 집사로 부리기 시작했는가 뭐 이제 그런 역사를 다룬 동물 과학 뭐 이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다른 일간지들에서 많이 다뤘던 이유가 그런 기존에 이제 고양이 책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좀 컬러링 북이라든지 뭐 고양이들하고의 일상을 다루는 무슨 일러스트지 뭐 에세이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더 잘 알게 저 이제 좀 학문적으로 그리고 뭐 이야기를 좀 담아서 알려주는 책은 좀 드물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면톱은 아까 팀장이 소개했던 이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를 다뤘습니다. 사실은 뭐 많이 나온 주제이긴 한데 이 금융화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이제 메이커와 테이커를 좀 대비시키는 이런 틀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널리스트기도 하고 해서 어떤 그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던 실제 사례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뭐 사례들을 뭐 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또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비춰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죠. 이 책은 그래서 이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유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고 바뀌어야 되는지까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여기 부제에도 잠깐 이제 부제로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금융자본주의, 금융의 과도한 자기목 챙기기가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해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케이스이기도 하고 엄격하게 따져보면 불로소득의 전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깐 독서라는 이제 상자 기사들을 쓰는데 거기에는 이제 나폴레옹과 사토브리앙, 너와 함께한 모든 길이 좋았다, 엄마의 독서 요 세 권을 꼽았어요. 예. 아마 그 너와 함께한 모든 길이 좋았다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굉장히 발랄한 청년들의 여행기이면서도
거기에 이제 그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이 한국에서 여행할 때와는 다르게 네. 유럽에서 여행할 때 훨씬 그 불편함을 좀 덜 느끼거나 오히려 자유를 네, 느꼈다. 자유를 느꼈다고 하는 대목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 문화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그 이런 이유 중에 하나 일부일 수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이동권, 보행권, 어떤 시설의 접근권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인프라 합의가 돼 있고 그게 실질적인 인프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움직이는데 특별히 눈길을 끌지 않는 거죠. 주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주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똑같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자연스러움을 느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엄마의 독서는 이제 엄마의 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엄마의 얘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책 얘기거든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책에 더 방점이 더 찍혀 있는 책이 아닌가. 그래서 엄마랑 독서가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은이가 소설가죠.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두 분은 아이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려 쌍둥이를 키웁니다. 근데 늘 아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엄마가 아이들과 부대낄 수밖에 없고 아이가 항상 예쁘지만 항상 또 종종 때를 쓰고 아프기도 하고 하면서 엄마도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안일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일을 가진 엄마는 더 이제 자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 아이와의 이 애증의 관계 그것을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이제 혼자 읽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읽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나가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나폴레옹과 샤토브리안? 네. 이 책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되게 작가가 천재의 느낌이 오죠. 변호사이면서도 뭐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좀 저자의 이력 좀 독특하고 또 이제 그런 전기 쓰기의 방식도 좀 그렇죠. 교차전기라고 하는 두 명을 좀, 같이 엮어서 예수 사람의 관계를 같이 뭐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놀랐던 게 그 나폴레옹과 샤토브리앙이 단 한 차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단 한 차례 지나간 사람을 두 사람을 이제 엮어서 썼다는 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면은 이 정도고요. 그 다른 신문사들은 좀 어떤 책들에 주목을 했었나요? 이번 주는 뭐 예정된 전쟁이 거의 휩쓸었다고 볼 수 있죠. 무려 이제 5개사 한국 국민 동화 세계 중앙일보 5개사 1면 머리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의 3면 머리 다뤘고요. 네. 우리는 왜 안 다룬 거죠? 그건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지점인 것 같고요. 제가 커버로 썼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이번 주는 정말 다른 어떤 그 편견에 대한 맞섬을 주제로 해서 이제 책이 짜여졌는데 이 책도 주목을 했는데 그런 다른 커버랄지 주요한 기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오오 하다가 커버가 아니니까 일단 접어놨는데 깜빡 미안하게도 잊혀져 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걸 두고 저희는 이제 책에는 운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나 소개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예, 새 책으로 작게 다뤘죠. 저희가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가 사실 좀 다른 언론사에서 그렇죠. 다른 언론사에서는 아마 주목을 안 네. 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서울신문은 그 책을 또 그 커버 기사로도 다루기도 했습니다. 예. 커버로 달았습니다. 네. 그 다음엔 뭐 완벽한 아내 만들기, 거실의 사자, 죽은 숙녀의 사회, 그리고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 네. 저희들도 이제 다뤘던 책들에 주목을 해서 네, 여러분 공통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의 뒤에 와서 아마 아주 깊게 검토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사피엔스의 식탁. 이 책도 다른 신문사에서 좀 주목한 책이 그 신문사들이 있었는데요.
감자, 소금, 콩, 설탕, 향신료 같은 이제 인류사를 바꿨던 9가지 식품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빅스키 스토리의 느낌으로 이제 딱 정리한 그런 책인데요. 국제 저장소, 스빌바르 국제 저장소라는 곳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생 종자를 이제 지키는 그런 일이야말로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세계에서 보낸 88만 종의 종자가 보관된, 그래서 별명이 새 노아의 방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장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미래에 이 작물이 어떤 인간의 어떤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멸종해간 중에 계속 이제 보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연구소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 책이 그런데 단순히 어떤 식품 혹은 곡물만을 다루는, 그러니까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곡물들이 인류 진화 과정에서 그렇죠. 문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아요. 관계를 예. 맺었고, 그래서 어떻게 사피엔스가 다른 종의 동물과는 달리 독보적으로 이렇게 좀 더 생물학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는가까지 같이 언급을 해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뭐 더 아쉬운 책들은 없으셨습니까? 방송에서 꼭 언급을 하고 싶으셨던 책이나. 모모요는 아직 90살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카모메 식당이라는 책에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모레 유코라는 일본의 에세이스트가 자신의 외할머니인 모모요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유쾌한 필치로 담아낸 에세이인데요. 이 할머니가 이제 도쿄에서 6시간 열차로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데 이제 너무 도쿄 여행을 하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찾아와서 도쿄를 이제 혼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흥미 있게 다루는 귀엽고 호기심 충만한 그런 책입니다. 북섹션이 저희 한겨레가 금요일치에 나오죠. 매주 금요일 아침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사실 금요일치에 북섹션 나오는 신문이 한겨레를 비롯해서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그런 정도고, 나머지 대다수 신문, 대다수도 아니네요. 아무튼 어쨌든 살짝 더 많은 신문이 토요일치에 나오는데, 이 하루 차이가 어떤 책이 그 주에 소개됐느냐, 소개되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경우가 좀 많죠. 예. 그래서 방금 이제 그렇게 하루 차이로 미처 못 다뤘던 책들을 이제 방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뭐 지면을 제작할 때 아주 뭐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치밀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갑론을막을 벌이는 결과물이 이제 지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신문이랑 달랐던 뭐 이 그 미중 관계를 다룬 책들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는 대신에, 저희는 아마 이번 주에는 좀 아까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편견이나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했던 노력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책지면의 제목처럼 책과 생각이니까,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대목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